사실 요 이제 보면 아까 그 말씀드렸는데 미세 플라스틱을 눈으로 확인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의료 현장에서 이런 의료 기기를 쓰고 있어요. 펫이란 건데 이건 어떤 원리를 갖고 있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이제 이 원자핵 물리를 좀 배워보실 거예요.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원자핵이고 그 이제 주변을 그 궤도 전자가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맞지 않으면 어떤 애들은 이제 양성자가 많고 어떤 애 중성자가 많은 거죠. 그럼 근데 양성자가 많은 애들은 여기서 이제 베타 플러스라는 게 이제 방출이 돼요. 베타 플러스가 방출이 되고 또 이제 중성자가 많으면은 여기서 베타 마이너스 방출이 돼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 불안정한 그 원자핵이 안정화되기 위해서 그런 그 뭔가를 내는데 그게 베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베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베타 마이너스는 이제 주로 치료에 쓰는 거고요. 베타 플러스는 이게 진단에 쓰이는 거예요. 그 펫이란 기계는 뭐냐면 이 방사성 동위원소에다가 어떤 약물, 약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약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약물을 그냥 우리가 그냥 주사하면은 약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흡수되고 분포되고 이런 거를 갖다가 이런 기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원자핵에서 이제 베타 플러스를 방출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 그 동위원소를 갖다가 약에다가 붙여요. 레이블링이라고 하는데 표지예요. 그러면은 그 표지한 것을 갖다가 정맥에 주사를 해요. 정맥에 주사하면은 이제 주사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고 이 환자가 여기 테이블에 눕게 되는 거죠. 눕고 여기 이제 누우면 환자의 몸에서 방사선이 방출이 돼요. 이 주로 감마선인데 그럼 이 기계가 그것을 검출하게 됩니다. 검출하게 되면은 그 인체 내 사람한테 그 들어간 약에 그 여기 에드미라고 하는데 흡수되고 분포되고 대사되고 배출되는 그리고 특히 또 독성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하는데 이게 실제 병원에 가면 이런 걸 해요. 병원에 가면 이런 걸 하고 우리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 펫 사진입니다. 펫 사진인데 이게 어떨 때 쓰냐면 암 진단하고 치료할 때 이런 거를 이제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아까 나왔던 그 내용을 자세히 좀 다시 설명드리면은 원자핵에서 방출되는 이 포지트론 양성자가 광인 핵종에서 이제 양전자 파지트론이 나오는데 베타 플러스가 나오는데 그게 전자와 만나요. 전자가 만나면은 511킬로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갖는 감마선이 이렇게 180도 방향으로 쭉 이렇게 나가요. 쭉 나가면은 요게 이제 감마선이 나가는데 카메라인데 이거 뭐냐면은 감마선을 검출하는 카메라예요. 감마선을 검출하는 카메라. 근데 여기 뭐냐면은 감마선이 쭉 나갔잖아요. 그래서 감마선을 크리스탈이 감마선을 검출하는데 뭐냐면 감마선을 빛으로 바꿔줘요. 빛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PMT라고 있는데 그 전자장치가 있는데 얘는 빛을 정기적 시간으로 바꿔줘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감마선의 분포를 갖다가 우리가 보는 그 디지털화된 영상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어떤 동위원소를 붙이냐 이제 그게 이제 바뀌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동위원소가 있어요. 여러 가지 동위원소가 있는데 뭐 커퍼, 뭐 지르코늄, 커퍼라고 그러고 구리, 뭐 지르코늄, 뭐 갈륨, 뭐 이런. 근데 또 이제 뭐냐면 뭐 반감기가 있어요. 반감기가 있고 요거는 반감기가 110분이죠. 요거는 뭐냐면은 2시간 지나면 다 없어져. 요거는 반감기 12시간이니까. 그러니까 반감기가 뭐냐면 처음에 100이었어요. 100인데 12시간 지나면 50으로 줄어들고 뭐 이런 거예요. 그게 반감기 개념이고. 근데 요런 거니 그러니까 반감기 12시간이니까 좀 오랫동안 찍을 수 있겠죠. 그리고 반감기 2시간짜리는 2시간 지나면 절반 떨어지고 그러니까 급해요. 빨리 이제 어떤 종양으로 가는 이런 애들은 이제 우리가 찍을 때 F18 쓰고 근데 이번 연구에서는 제가 반감기가 12시간짜리인 커퍼 60잘 썼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플라스틱을 이제 마우스한테 먹였는데 우리 잘 모르니까 얘가 어느 정도까지 트래킹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자력 의학원에서 생산하는 방사성 동위원소인 커퍼 60잘 썼어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관찰하려고 했어요. 요거는 이제 좀 오늘 주제와 다른데 좀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제 펫이 어떨 때 쓰이냐 이런 건데 그 약물 개발 단계에서 굉장히 이제 널리 활용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파이자, 릴리,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이런 데는 빅팜에서는 이 신약 개발 과정에서 개발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한 20년 걸려요. 20년 걸리는데 이 신약 개발의 주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펫 기술 써요. 왜 그러냐면은 펫은 뭐냐면 약물에다가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붙여가지고 IV 인젝 정맥 주사했을 때 전체 우리 몸에서 그 퍼져 나가는 것을 이제 관찰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뇌에 타겟팅하는 약물이에요. 그러면 뇌에 얼마나 빨리 타겟팅 되나 그리고 얼마나 빨리 빠져나가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펫을 쓰고 방사성 동위원소 기술 쓰게 되면은
이 전체 약물 개발 주기가 굉장히 단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굉장히 큰 그 빅팜들은 요거를 굉장히 많이 써요. 신약 개발 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 저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생겼어요. 요 기술을 플라스틱 트래킹에 쓰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슬라이드 제목이 고정밀 표적 치료 방사성 동위원소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베타, 알파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뭐냐면은 이 안티바디가 종양의 특이 단백질을 타겟팅해요. 요게 요 자체가 치료 효과가 있는데 여기서 베타나 알파가 방출돼요. 그러면 암세포의 DNA의 이중나선을 끊어버려요. 그럼 암세포가 죽는 거죠. 세포 사멸. 그러니까 여기 보면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라고 있는데 알파가 DNA 이중나선을 완전히 브레이킹 시키는, 끊어버려요. 그래서 이 항체 그 자체의 치료 효과 더하기 이 방사선의 치료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시너지 이펙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가 감마선을 방출하는 원자핵이다. 그러면 이거 치료 전 과정을 또 치료 효과를 이렇게 이미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자핵,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진단과 치료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 트래킹 할 수, 그러니까 감마선을 이용하면은 이 트래킹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기관에서 실제 림포마 환자, 림프종 환자들을 치료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툭시맙이라는 그 항체가 있는데 요거는 림프종 환자의 CD20이라는 그 항원이 있는데 얘를 갖다가 표적할 수 있는 항체고 여기다가 베타 마이너스를 방출할 수 있는 아요다인 131을 표적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 림프종 환자를 치료하고 있어요. 제가 한 건 뭐냐면은 이런 그 실제 임상에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이 미세 플라스틱의 그 체내 흡수 분포를 관찰하자 이런 거로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PS가 폴리스틸린이에요. 폴리스틸린이고 커퍼 24. 커퍼 24는 그 방사선 구리인데 커퍼 24는 여기서 베타 마이너스가 방출이 되어요.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가 방출이 되면 전자와 만나고 양전자와 전자가 만나면은 180도 방향으로 이제 감마선이 방출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플라스틱을 먹인 다음에 1시간째, 6시간째, 12시간째 이 플라스틱이 어떻게 되나 우리가 트래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초반 슬라이드에서 펫과 트랙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말씀드렸는데 펫으로 요 시그널이 나오는 거를 검출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트래킹을 시간대별로 검출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쓴 거는 크기는 0.2 마이크로미터예요. 마이크로미터는 100만 불의 1미터고 그 머리카락이 80 마이크로미터예요. 80 마이크로미터고 요 정도 되는 거를 이제 폴리스티렌을 썼고 거기다 이제 커퍼 깁사를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플라스틱을 먹였는데 커퍼 깁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폴리스틸렌이고요. 그래서 이게 폴리스틸렌과 커퍼 깁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도타라는 거는 이제 물질을 이제 했고 그래서 이게 실제 영상인데 위에 거는 커퍼 유깁사만 단독으로 찍은 거고요. 밑에 거는 커퍼 유깁사의 폴리스틸렌 PS를 이제 먹인 다음에 찍은 거죠. 요거가 미세 플라스틱의 영상이에요. 그래서 질문이 PS가 플라스틱이 제일 많이 나오는 종류여서 하신 걸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연구해보면은 해변가에 뭐 이렇게 다 열어보니까 조개 이런 데서 다 열어보니까 PS가 제일 많고 그래요. 그래서 PS 한 거고요. 그래서 커프 깁사를 여기 붙인 거죠. 그래서 보니까 1시간째 S가 스토막 위에 갔고 그러니까 이미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먹었으니까 위에 갔고 요거 장이고 I는 인텐시티 장이고 하루 동안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이틀째 되니까 리버로 갔어요. 펫은 그래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흡수되는 경로를 볼 수가 있는데 작은 그 기간의 경로는 사실은 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우스를 다 펫을 찍은 다음에 회분을 했어요. 회분을 해가지고 각 장기에 어느 정도 이제 갔나를 다 관찰했어요. 그래서 소화기, 위, 그리고 장, 비장, 그리고 리버, 간, 심장, 피, 블러드 레벨, 그리고 렁, 폐, 키드니, 신장, 블레더, 방광. 그러니까 다 갔어요, 다. 플라스틱 먹였더니 온몸이 다 퍼진 거예요. 온몸이 다 퍼졌고, 그리고 보면은 브레인도 갔어요, 브레인도 갔고, 요건 이제 남자 생식기. 그리고 뭐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플라스틱 먹였는데 마우스 같은 경우 일단 먹은 지 1시간 이내 전신으로 다 퍼지더라. 이런 그 결과를 얻었고요. 그래서 그 펫 영상에서는
수소막, 리버 이런 것만 봤는데 실제 마우스를 회부해서 그 각 장기별로 플라스틱을 관찰했더니 전신이 다 퍼지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 의해서 우리가 플라스틱을 우리가 많이 먹을 수도 있겠죠. 먹을 수도 있는데 얘가 어떻게 되나, 어디로 가나 이게 궁금한 거죠. 어디로 가나 궁금한데 마우스 실험을 해보니까 결론은 온몸에 다 간다. 온몸에 다 간다 이런 거예요. 온몸에 다 가고. 그러면 온몸에 다 가는데 얘가 어떻게 되나, 그냥 가고 빠지면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많은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물고기한테 먹여가지고 어떤 영향 미치나 이런 것도 했는데, 이 논문에 의하면은 물고기한테 먹였더니 브레인이 망가지고 행동 이상해지더라 이런 것들이 질문했어요. 예. 네, 참 미세 플라스틱이 무섭네요. 네, 그런 거 아주 네. 무섭네요.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 스포터즈 야망꾼 네. 친구가 질문이 있다고 하는데 잠깐 들어보고 갈까요? 질문해 주세요. 네, 물고기가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되면은 이제 뇌 손상이나 행동 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물고기가 아닌 다른 생물한테는 미세 플라스틱이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물고기 이제 이분들이 물고기로 시험을 했고요. 저는 그 해본 게 마우스로 해봤어요. 마우스로 해봤는데 그러니까 야망꾼, 굉장히 좀 야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실험해 본 거는, 우리가 실험할 때 생체는 마우스, 물고기 이런 거고요. 인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한테 이런 거 플러스 먹이고 실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과학자들은 마우스, 물고기한테 많이 먹이고 마우스한테 먹여요. 그래가지고 얘가 어떤 영향 미치나. 그러니까 제가 해본 거는 마우스한테 실험이 여기 까만색 여기 지예요, 지. 마우스인데 그 마우스한테 몇 달 동안 먹였어요. 먹여가지고 어떻게 되나. 저의 질문은 뇌가 어떻게 될까? 뇌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먹으면 아까 우리 그 결과에 의하면은 먹으면 위에 이렇게 오랫동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이렇게 계속 있으면은 위가 뭔가 이상해지지 않을까? 그런 가정으로 이제 제가 좀 질문을 했어요. 그랬는데 요거 이제 아직 제가 논문이 아직 안 나와가지고 데이터는 충분히 실지 못했는데, 저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은 마우스가 자폐가 유발돼요. 자폐는 오티즘인데 일종의 정신 뇌질환인데 자폐가 유발되고, 또 저희 실험 결과에 의하면은 위에 계속 노출되면은 위암이 악화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 제가 논문도 냈는데 특허해가지고 미세 플라스틱이 노출돼서 암이 악성화되는데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을 이제 특허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이런 연구를 좀 하면서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요 CDC가 이제 많이 언론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고한 거에 의하면은 이 자폐의 유병률인데 2000년에서부터 2016년까지 이렇게 쭉 관찰해 보니까 이게 150명 중에 1명 자폐 진단이 됐고, 최근에 갈수록 자폐가 진단되는 게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엄청 많아졌네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자폐 환자들이 최근에 막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럴까? 근데 저의 가정 중에 하나는 환경 오염 때문에 아닐까? 그 중에 제가 갖고 있는 아이들의 가정 중에 하나는 요즘에 미세 플라스틱 너무 오염되니까 얘가 뭔가 영향 미치지 않을까? 이런 가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면은 우리는 그냥 플라스틱 세상에 살고 있어요. 바다가 플라스틱 오염돼 있고, 굴도 담치도 그렇고 플라스틱 오염돼 있어요. 근데 얘가 먹으면 어떻게 되나 잘 몰라요. 마우스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일단은 각 장기에 다 박히더라. 우리는 마우스는 계속 먹었을 때 플라스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되나? 아까 전 세계 8개 나라에서 대변을 다 추출해봤더니 플라스틱이 있더라. 이건 우리가 알아요. 그 결과에 의하면은 사람도 플라스틱에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근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그거는 우리 같은 과학자들이 이런 세상이 질문할 때 과학자들은 그런 것을 답을 해야 되는 거 우리의 의무고요. 근데 어쨌든 마우스의 실험에 의하면은 충분히 위험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이런 것들의 생체 영향을 계속 밝혀야 되고, 환경 오염 우리가 줄이는 것은 우리의 의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의무가 되겠고, 이런 남겨진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유튜브에 참여하신 중고등학생 등 대학생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세상이 갖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이 세상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답을 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를 이제 좀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